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아침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강제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응급조치를 받은 뒤 중랑구에 있는 녹색병원으로 옮겨 회복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민주당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계속할 것이다, 병원에서 단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황제 단식이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는지 치료를 받는지 어떤 영양소를 섭취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우려 섞인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단식을 하는 사람에게 조롱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황제 단식은 논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이기적이라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 한 명 살겠다고 지금 당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는 게 아니냐는 그런 비판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단식, 이 단식 중에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치겠다고 이미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실려간 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은 또 뭐 비겁하다, 뭐 이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만, 거꾸로 검찰이 영장을 친다니까 이재명 대표가 긴급 이송된 것은 설마 아니겠지요. 아무튼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이 공개되면서 민주당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의 배임 혐의액은 5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액만 2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 정도 수치가 유죄로 판정되면 굉장히 센 형량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미 이 백현동 이 수사에서는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쌍방울 과정에서는 재판 방해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량과 별도로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뭐 열혈 지지자들 개딸들은 뭐 팬카페 이런 데다가 뭐 의원들에게 탄핵을 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라 이런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 총선이 7개월 앞인데 이렇게 했다가는 그들이 한 약속이 전부 다 쓰레기통에 처박혔기 때문에 욕을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는 못하고 야, 이거 부결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표결을 거부하자는 말까지 나옵니다. 아무튼 이재명의 단식은 대한민국 정치를 어디까지 추락시킬 것인지, 아무튼 검찰이 공개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어마무시합니다. 이미 이 백현동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의 1차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가 5가지 정도인데 이번에는 4개입니다. 합하면 9가지 범죄 혐의입니다. 배임액만 5천억이 넘고 뇌물 혐의만 액만 200억이 넘고, 이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백현동 개발 비리와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자, 이 구속영장에서 이재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배임,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정교사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거는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범죄 혐의입니다. 이렇게 4개 혐의입니다. 지난 3월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당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때 적용된 배임 등 5개 혐의를 합치면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무려 9개나 됩니다. 이 중에 하나만 유죄 판단이 나도 이재명은 감옥 가는 거는 그냥 뭐 안 봐도 알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1일 국회에 출석해 이재명 대표 체포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21일, 늦으면 25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는 겁니다.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대장동 성남FC 사건 체포동의안을 설명한 데 이어 이재명과의 2라운드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검찰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당장 재청구 없이 이른 시일 내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더 이상 수사를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굉장히 나쁜 선례입니다. 재판을 지금 2개나 받고 있고 검찰 소환을 받은 상태에서 갑자기 단식을 하고 버티고 이런 식이 된다면 잡범들도 무슨 흉악범들도 전부 다 양심선언하겠다, 나는 죄가 없다, 단식하겠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일부 엄희정 부장검사는 성남시가 백현동 개발을 진행하던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 최측근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짜고 자신의 첫 번째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김인섭 씨의 청탁에 따라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씨에게 부지 용도 사양 등 특혜를 적용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자, 뭐 이거 어쨌든 그동안 많이 나왔지만 이 과정에서 김인섭은 청탁 대가로 77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이거 뭐 용도 변경을 4단계나 해주고 뭐 아무튼 200억 원을 뭐 100억 원은 이재명 정진상 몫이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실제로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자, 아무튼 이재명의 배임액이 5천억을 넘어섰고 뇌물액수가 200억 원을 넘었습니다. 물론 이게 받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혐의입니다. 혐의지만 이 정도 됐으면 재판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상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예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이번 구속영장으로 또 한 번 더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썩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성호의 윤간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